캡슐화 다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캡슐화. 네, 거기다 가라고요? 여기다 갈래요. 여기다가 이제 함수의 캡슐화 이렇게 하죠, 그렇죠? 함수의 캡슐화. 일단 여러분들이 함수를 왜 쓰느냐, 자, 왜 쓰느냐에 대해서 일단 우선 고찰을 해야 돼요. 함수를 왜 쓰느냐. 함수. 자, 함수는 이렇게 뭐 매개변수, 네모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쵸? 집어치우고 아주 간단하게 연산의 집합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연산들을 자,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게 함수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a 플러스 b를 하고 싶어서 넣었는데 이게 문자열일 수도 있으니까 a가 혹시 문자열이야? a가 혹시 비어있어? undefined야? a가 혹시 널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쵸? b도 혹시 그래? 혹시 그래? 이렇게 묻다가 뭐 확인 다 하고 너 혹시 숫자면 두 개 더해서 반환할래? 이런 식의 수없이 많은 연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연산들이 있고 그 연산들의 결과를 반환하는 게 함수. 그래서 연산의 집합입니다. 연산의 집합. 그래서 이런 연산들을 재사용하려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죠. add나 mult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호출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함수는 여러 연산의 집합을 재사용한다. 그렇죠? 재사용. 다시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재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add라고 하고 매개변수 숫자만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호출법. 이게 호출법.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누군가가 여기다가 이 함수를 접근해서 A에다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이 결과값들이 중간에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내가 더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곱하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제곱을 한다거나 거듭 제곱을 한다거나 A를 0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중간에 연산이 끼어들면 안 되니까 요 스코프를 어떻게 해요? 금고처럼 잠궈버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간섭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이것을 캡슐화라고 해요. 캡슐화. 근데 캡슐화는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스코프처럼 이렇게 나의 영역이야 라고만 했어요. 그쵸?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영역 지정만 했어요. 자, 함수는 어떻게? 스코프로 영역을 갖는다. 그쵸? 영역으로 캡슐화를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막았어요. 누군가가 접근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보니까, 그쵸? 막고 보니까 무언가 내가 필요할 때는 받아서 써야 되겠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매개변수라는 걸로 내가 이 영역에 처리할 것의 조건, 어떤 조건들을 받겠다. 어떤 조건들, 내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연산들을 처리하겠다라는 조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캡슐화된 연산들의
처리될 값들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매개 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캡슐화된 연산의 처리를 요 매개 변수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요 두 개에 의해서 다 바뀌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의 toString도 이진수라고 해야지 이진수, 또는 내가 그냥 toString 하면 10진수, 또는 내가 16 넣으면 16진수, 8 넣으면 8진수, 이런 식으로 넣는 것마다 여기 연산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연산에 대한 조건으로 이 매개 변수와 파라미터를 받는 거죠. 또 이렇게 캡슐화를 하고 봤더니 내가 어떤 것을 결과를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겠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구멍을 하나 이렇게 통 뚫어놨어요. 구멍, 그쵸? 이 구멍으로 무언가 값을 이렇게 톡 하고 줬는데 이것을 리턴, 그쵸? 리턴이라고 한다. 그쵸? 이 캡슐화된 연산의 결과죠. 그쵸? 캡슐화된 연산의 결과가 되겠죠. 이 결과는 성공일 수도 있고 그 결과값 자체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내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결과를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간섭해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 중간의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중간에 이렇게 연산에 끼어들어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왜? 캡슐화된 것을, 그쵸? 중간에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쵸? 이 연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가 되어야지 그것만이 완성된 거지. 중간에 내가 어떤 값을 본다고 그것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실행되고 마지막 끝. 그래서 리턴은 언제? 끝 지점에 실행된다. 끝에. 무조건 끝에 실행되더라. 리턴은 언제? 함수의 끝에만 실행되더라. 그래서 여기 요 끝 지점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리턴이에요. 뻥. 그래서 내가 요 코드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리턴이라고 쓰면 여기 구멍이 뻥 뚫리면서 함수가 끝이 나요. 리턴이 쓰면 무조건 함수는 끝이 난다. 그 결과가 되더라. 그래서 요 구조가 너무 좋아서 함수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매개 변수, 연산 처리하는 스코프, 그 다음에 리턴 되는 거,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함수는 없어요.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실습할 거고.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질문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질문이 많다는 건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많다는 거는 궁금한 게 많고 열심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 수업을 계속 할 거고요. 제가 목이 좀 아파서 확성기를 들고 왔는데 저희 장모님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인솔 한다고 빌려갔다가 충전기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제 최근까지는 이런 교육원에서 마이크를 항상 그 제공해줘서 그냥 그거 쓰다가 제가 쓰는 확성기가 필요해서 꺼냈는데 충전기가 없네요. 자, 우리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조금만 위에서 정리하고 갈게요. 그렇죠? 함수를 정의하고 출해보자. 자, UL에 li가 6개. 우선 정의하는 방법은 펑션의 이름은 낙타표기법이 제일 좋죠. 이름의 이름이 되겠죠. 그렇죠? 가로하고 매개 변수 쓰시고 그 다음에 스커프. 자, 요게 뭐예요? 함수 정의법. 자,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하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코드와 상관없이 함수를 먼저 메모리에 저장을 한대요. 함수를 정의하면 코드와 상관없이 함수를 먼저 메모리에 저장. 자, 요 함수를 메모리에 저장하는데 요 메모리 영역을 메소드 영역이라고 불러요. 메소드 영역.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함수를 먼저 메모리에 저장하고 코드를 실행하더라. 함수를 먼저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쵸? 함수를 정의하면 코드와 상관없이 함수를 먼저 메모리에 저장하고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쵸? 자, 때문에 함수 호이스팅이 발생해요. 자, 때문에 아래에 정의된 함수를 위에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 호이스팅이 발생한다. 함수를 정의하면 우리가 코드를 어떤 걸 썼든 상관없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함수를 먼저 메모리에 저장하고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아래에 정의한 함수를 위에서도 호출할 수 있는 함수 호스팅이 발생한다. 여기서 지금 주어가 빠졌죠, 그쵸? 주어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가 되겠죠, 그쵸? 자바스크립트 엔진.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자,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가로 열고 코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된다. 그래서 아래에 선언된 것은 위에서 호출할 수 없다. 자, 요런 전제가 있어요. 요런 전제하에서 함수는 제외인 거죠. 함수는 제외. 이것을 함수 호이스팅이라 부른다. 자, 근데 우리 호이스팅이란 말 언제 또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죠?
그쵸. 변수에서 들어봤어요. 그쵸? 변수 호이스팅이 있어요. 변수 호이스팅. 누가 얘기했어요? 보영씨? 우와, 보영씨 진짜 열심히 한다, 그쵸? 자, 나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아, 솔직하게 괜찮아요. 알고 있었다. 진짜 몰랐어요? 변수 호이스팅? 네? 자, 왜 물어보냐면, 변수 호이스팅 해드리려고. 자, 우리 변수 호이스팅 해드리려고. 자, 우리가 for 알면 해드릴 필요 없는데 모르면 해드려야죠. 이거 자동 학습이 왜 됐을까, 그쵸? for a는 10이라고 하면, 그쵸? 요게 전역 b에다가 선언된다 그랬죠, 그쵸? 전역 b. 내가 스코프를 이렇게 만들면 내가 벌 b는 20이라고 하고 여기서 20을 참조를 할 수 없어야 돼요. b를 참조할 수 없어야 돼요. 하지만 참조가 가능해요. 요것도 호이스팅. 요것도 호이스팅. 형제의 b를 참조할 수 있다. 이유는 b가 전역에 선언되니까. 전역에 선언되니까. 네, 여기서 b를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자, b를 내가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수정은 안 하고 이렇게 참조만 해볼게요. 볼까요? 되는지? 자, 여기에 20이 뜨면 되겠죠. 자, 20 뜨죠? 20 뜨고 있어요. 그럼 let은 안 돼요? 자, let 해볼게요. 자, let x는 10. 그쵸? let y는 20. 그 다음에 b 옆에다가 y 이렇게 볼게요. y. 그러면 얘는 20 undefined. 그죠? 20 undefined. 아예 정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죠? 정의조차 되지 않았다. undefined가 아니라 y가 아예 정의조차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죠? 밑에다가 주석을 달게요. 로그에 y하고 주석. 오류죠, 그쵸? 정의되지 않아서 오류. 이것을 변수 벌의 호이스팅이었죠. 변수 벌의 호이스팅. 그냥 벌의 호이스팅 이렇게 하죠. 벌의 호이스팅. 이유는 벌이 전체 영역에 b를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전체 영역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죠? window.b라고 했죠. 그렇죠? 두 개는 같은 거. 볼까요? 두 개 똑같이 뜨나? 호이. 똑같이 20, 20 뜨죠. 그쵸? 윈도우는 전체 영역.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다. 자, 우리 복습했어요. 어려운 거라서 한 번 더 해드렸어요.
우리 보영 씨, 자 다들 박수. 면접 나오면 100% 붙었겠죠? 면접 단거 질문인데 100% 붙었겠죠? 자 올라가서 자 조금만 기다려 드릴게요. 자, 요 호이스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지금 배우고 있는 벌이랑 펑션의 호이스팅이 있어요. 펑션 방금 우리가 이렇게 했죠. 자, add가 여기 있고 그다음 밑에 멀트가 밑에 있는데 멀트가 밑에 있는데도 위에서 호출하고 있죠. 요게 호이스팅. 그럼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자, 안 되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쵸? 근데 테스트 할 게 있나? 자, 여기서 내가 변수 a를 위에서 로그로 그쵸? 자, 로그로 a를 이렇게 호출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a를 자, 이런 뜻이에요. 그쵸? 밑에 선언된 것을 위에서 호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자,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쵸? 가능하냐? 자, undefined 이렇게 뜨죠, 그쵸? undefined. 자, 밑에 선언된 것을 위에서 이렇게 호출할 수 없다. 코드는 순서대로 선언되기 때문에 자, 밑에 선언된 것을 위에서 호출할 수 없다. 자, 코드는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 언어라 불러요. 순차적 언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순차적 언어라고도 부릅니다. 순서대로 실행돼서 그래서 아래에 있는 선언을 위에서 호출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죠. 멀트가 왜 되는 건지, 그쵸? 멀트는 뭐라서? 함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멀트 함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쵸? 함수를 어디에? 메모리에 저장하고, 뭐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함수를 먼저 메모리에 저장하고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쵸?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정의한 함수를 위에서도 호출할 수 있는 함수 호스팅이 발생한다. 자, 이거 위에 것 때문에 위에서도 호출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쓰실 때는 자, 매개 변수 let을 생략하죠. 매개 변수는 let을 생략하고 지역 변수가 된다. 자, 드디어 이제 지역이라는 말을 배우게 되는데 자, 요게 제가 스코프. 자, 스코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코프. 이걸 지역 변수라 불러요. 다른 말로 뭐라고? 여기가 지역이에요. 지역. 스코프. 자, 스코프의 다른 말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당연히 let을 생략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죠. C. 지역 안에서는
let을 생략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매개 변수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을 선언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매개 변수랑 다른 이름을 쓰셔야 돼요. 자, 매개 변수와 다른 이름을 써야 한다. 자, 이거 말이 좀 웃겨 보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지역 변수는 이렇게 할게요. 지역 변수는 let을 생략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에다가 함수의 지역 변수는까지 할게요. 함수의 지역 변수는,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면 지역 변수고요. 우리가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펑션의 지역 변수죠. 그렇죠? 함수의 지역 변수는 이렇게 할게요. 함수의 지역 변수는 let을 생략하면 안 된다. 매개 변수는 let을 생략하고 지역 변수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의 지역 변수는 let을 생략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이었죠. return. 자, 우리가 return을 하면 종료가 된다. 함수가 종료된다.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return 다음에 데이터를 써요. 그러면 데이터를 반환하고 함수가 종료된다. 자, 그냥 이렇게 return해서 함수를 종료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써서 반환하고 종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이 없는 함수를 void 함수라 한다. 반환값이 없는 void 함수라 한다. 함수는 이거 외에도 많아요. 함수가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 너무 많은 걸 받아들이면 머리가 터질 수 있으니까 자, 잠시 이렇게 오늘 딱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딱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다 받아들이고 천천히 그쵸? 천천히 이렇게 흡수를 시킬게요. 천천히 흡수시킬 거고 함수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제가 오늘 다 하면 여러분들 기절할 거니까 어떤 거요? 얘기하세요. 아, 없는 이게 지금 맥이 한글을 쓰면 종종 이렇게 돼요. 없는 함수를 그렇죠? void 함수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실습. 자, 실습하고 넘어갈게요. 실습. 어려운 거 안 시킬 거예요. 자, 홈워크 와서 만들어 봐야 좀 남으니까. 자, 새 파일 실습 H0203 함수 펑션 .html
HTML5 여기에 코 타이틀은 함수 실습. 함수 만들기 실습입니다. 자, 문제 1번. 자, x의 n 제곱 을 반환하는 함수 포를, 자 이거는 모던 자바스크립트라는 사이트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고하지 마세요. 그렇죠?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매개 변수는 xn으로 하시고요. 반환은 자, 거듭 제곱 요 x의 n 제곱 값을 반환하세요. x의 n 제곱 값을 반환하는 호라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요 포를 만들었으면 자, 이거 포는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가로하고 매개 변수가 두 개고, 자, 그렇죠?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없는 포를 만드세요. 매개 변수가 없는 포. 근데 이제 인풋 포예요. 이름이 인풋 포. 자, 인풋 포를 만드세요. 인풋 포인데, 자, 이 친구를 실행하면, 인풋 포를 실행하면, 함수 인풋 포라고 하죠. 함수 자, 인풋 포를 실행하면 프롬프트로 x와 n을 받아서 제곱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드세요. 얼럿으로 출력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프롬프트를 실행하면 여러분들, 자, 요런 창이 뜨죠. 자, 여기서 내가, 자, 이거 보고 갈게요. 자, 프롬프트 x 입력 이러죠. x 입력. 자, 그러면 이렇게 뜨죠. 그쵸? 그럼 내가 여기서 x를 3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다시 프롬프트 하고 n 입력 그러면, 그쵸? n 입력 그러면 내가 여기서 7 이러면 함수 안에서 어떻게 3의 7승을 한 값을, 그쵸? 3의 7승 한 것을 얼럿창에다가 출력하라고. 얼럿창에다가 3의 7승을,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를 받을 필요 없고, 얘는 매개 변수랑 리턴 값이 없어요. 얘는 매개 변수 리턴 없어요.
얘는 매개 변수 반환 없음. 자, 요거 두 개만 할게요. 너무 많이 안 하고 요거 두 개만 해볼게요. 자, 이거 두 개만 해볼게요. 해보세요. 밑에 스크립트라고 쓰고 만드세요.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쓰고 스크립트 이렇게 쓰고 밑에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드세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아마 처음 하니까 함수 만드는 것조차도 어려울 거예요. 처음 하니까. 자, 어려운 걸 하려다가 아마 처음이니까 만드는 것조차도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장관님, 네. 인풋 파워는 뭘로 실행해야 돼요? 자, 그냥 우리가 호출만 하면 실행이 돼요. 호출만 하면 그냥 호출만 네, 이렇게 호출만 하면 실행돼야 돼요. 이렇게 위에 거는 제가 예를 들어 37이면 이렇게 호출해야 돼요. 그쵸? 네. 얘는 이제 반환하니까 출력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로그를 써야 되겠죠. 로그.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얘는 바로 이렇게 해서 실행. 자, 우선 만들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정의부터 하셔야 돼요. 함수 정의. 펑션부터 쓰셔야 돼요. 펑션부터. 그 다음에 이름을 제가 for라고 했으니까 for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쵸? 매개 변수 두 개라고 했는데 이름까지 정해줬죠. x, n 이렇게.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거는 함수인데 input for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펑션인데 input for라고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친구는 매개 변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요 안에 실행 코드를 만들어서 x의 n 제곱을 하도록 하면 돼요. 리절트는 렛 선언 안 해도 되나요? 리절트는 어떤 거요? 렛 선언 안 해도 되나요? 여기서 선언 안 해도 되냐고요? 네, 여기서 선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아, 렛을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변수 시간 때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고 하잖아요. 얘는 뭐라고 한 거랑 똑같냐면 벌 A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써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let result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무조건. 자, 이렇게 A라고 하고 10이라고 넣으면 내가 여기다가 벌 A는 10이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벌을 생략한 거예요. 매개 변수만 let을 생략할 수 있어요. 매개 변수만. 자, 여기 리턴 값이 있는데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으면 뭐가 뜨는지 한번 볼게요. 자, 뭐가 뜨는지. 뒤로 가서 홈워크 와서 펑션 하면 undefined 이렇게 뜨죠. 그쵸? 만약 내가 리턴이 아예 없다. 자, 없다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undefined가 뜨죠. 그쵸? 현재 이거 두 개는 동일한 상태예요. 그쵸? 동일한 상태. 자, 만약 내가 여기서 3, 7의 거듭 제곱을 반환하고 싶으면 일단 결과를 여기다가 쓰고, 그쵸? 내가 요거 두 개를 거듭 제곱하는 거는 x에 별 두 개, 그쵸? 곱하기 두 개를 쓰면 x의 n 제곱이 돼요. 요게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그렇죠? 연산 부분을 다시 봤어야 되죠. 리절트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조금 쉬운 걸로 해볼까요? 여기서 로그에 포에 2에 10번 자, 1024 맞죠? 2에 10번은 1024 2의 10승은 1024
자, 두 번째 문제. 프롬프트로 일단 두 개를 받으라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받아서 변수에다가 넣을 생각을 해야 되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안내문을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거듭 제곱을 하는, 그쵸? x의 n승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쵸? n승을 합니다. 이렇게 하셨죠? x의 n 제곱을 합니다. x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쵸? 그럼 x를 입력하고, 두 번째 거는 n을 입력받으면 되겠죠, 그쵸? n을 입력받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쉬었다 와서 그냥 해드릴까요? 하고 좀 길게 쉬죠, 뭐, 그쵸? 하고. 자, 똑같이 리절트를 해야 되죠, 그쵸? let의 리절트는 현재 두 개는 다른 지역이니까 이름이 똑같아도 상관이 없죠. 자, 두 개가 이제 숫자가 아니니까 숫자로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넘버에 x 제곱, 넘버에 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을 얼럿 창에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얼럿 리절트가 되겠죠. 혹시 다 푸신 분? 이요, 박수. 자, 칭찬합니다. 자, 볼게요. x는 2. 자, 지금 다시 실행하면 x는 2, 10. 짠! 됐죠, 그쵸? 됐습니다. 자, 쉬었다가 35분에 올게요. 35분에.